안녕하세요. 9월 13일, 12시 넘어서 9월 14일이 됐네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제가 그 증권 번호가 있어서 이제 요 종합 차트로 요 가려놨는데, 이제 뭐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테스트 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주 중에 이제 신규주인데 이제 2년 대내 만에 하는 애인데 이제 웬만하면 스윙을 안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은 단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테스트 겸 다른 사람한테 부탁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 수익률이 여기서 21.85인데 이제 제가 이게 매도 금액만 나오네. 이 매도 금액에서 164만 3천 얼마를 뺀 나머지 금액이 제가 이제 그 매수한 금액이 되겠죠. 이제 한 제가 한 8, 언뜻 느끼기에 한 800원 뭐 800 되네 마냐 뭐 금액을 제가 딱 정해놓고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단위가 이게 그 주식 수로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만 원이 오버될 때도 있고 10만 원이 이제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제가 원래 원했던 목표가를 왜 이제 그 안 갔는데 이제 나왔냐면은 오늘 갭상승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1.7인가? 뭐 시작하자마자 완전 뭐 날라갔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갭 상승이 너무 높게 시작한 날에는 이제 스윙으로 하신 분들은 몰라도 이 우리처럼 단타쟁이들은 단타 매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먹을 게 없거든요.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갈 만한 뭐 그런 장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ST 큐브가 뭐죠? ST 큐브가 이제 저걸 가는 바람에 상을 가는 바람에 원래 이게 갈 자리가 아닌데 갔어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덩달이 비슷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오늘 종가에는 이제 종가에는 뭐 17.84인가 뭐 17.84까지 가긴 갔는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원래 그 스윙을 했을 때 취지가 2차 목표가였는데 오늘 그냥 그 목표가는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이 바뀌면서 목표가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뭐 1년 전 목표가를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증권을. 뭐 한 달 전 거, 뭐 두 달 전 거, 뭐 1년 전 거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지. 당일 그 장세 흐름이랑 이게 슈팅을 하면 이제 슈팅의 세기를 이제 그 슈팅의 그 세기를 봐야 돼요. 돌파하는 힘이 얼마큼 세냐. 축구로 따지면 뭐 30m 슛이냐, 50m 슛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그 매물대를 그 돌파할 수 있을 때 그 가능성을 그 순간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한 50% 이상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차 목표까지 한번 보는 거고 오늘은 그래 봤자 1차에서 멈추겠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해서 1차에서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3만 뭐 수익을 이렇게 냈는데 요 잔여량이 오늘 한 200 얼마가 있었는데 그 200 얼마는 한 30% 정도 돼요. 그 171만 뭐 얼마인가 그래.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실현 손익이 170 여기 뭐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오늘 하루 만에 실현 손익은 51만 뭐 1600 얼마인데 그거는 이제 170만 원에 대한 거고 그 나머지 거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눈에 얘기했죠. 800 들어가서 그 당일날 매매할 때 1차, 2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혹시 이제 그 뭐 꼭 굳이 상한가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차 목표가 이제 돌파죠, 돌파. 빵 하고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거를 스윙으로 제가 이제 견뎌 본다고 테스트 삼아서 단타 매니아가 평소에 하지도 않는 스윙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52만 원이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그거 보태서 하면 이제 그 전 수익이 한 100, 113만 원 정도 되겠네. 그 왜 제가 그 차트 보면서 여기하고 여기서 두 번 제가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했던 그게 이제 110 얼마였던 거고.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하고 오늘 오전이 아니라 3시 10분까지 장을 봤나? 저는 2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게 2차, 3차 목표가를 볼 수가 없었던 게 벌써 장이 끝나가더라고. 3시가 가까워지니까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걔는 욕심내다가 또 나가리 되니까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매매는. 어쨌든 간에 오늘 그렇게 해서 매매는 잘 했습니다. 저는 매매는 잘 했고. 근데 왜 이 늦은 시간에 오전에 오후에 수영 갔다 와가지고 방송을 못 한답시고 해놓고 왜 이제 오늘 방송을 또 이제 2차 녹화를 왜 하느냐. 제가 그 1차 목표가까지만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도를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략 한 3가지. 그 슈팅의 힘이 너무 약했고, 그래서 1차만 받고, 또 이제 3시 19분이 가까워지면서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3차는 내일은 나스닥이 음봉에 나올 만한 날인데 괜히 욕심 한 몇 프로 더 먹을래, 4, 5% 더 먹을래다가 또 질질 끌려가고. 제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건 아니지. 나는 어차피 수익이니까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며칠 그거 쳐다봐야 되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에 오늘 매도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적정선에서 매도를 잘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나스닥이 그냥 무너졌어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니,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찌그덕거리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거 개파락이 갭이 근 3%야. 갭이 2.85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야, 볼까? 2.92, 시가가 마이너스 2.9이에요. 근 3%야. 거기다 1%더 무너진 거야, 지금. 그래갖고 이게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런 날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박살난 날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말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분위기상 더 확 무너질 만한 모양은 아니에요.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얘기하죠. 아까 얘 누구야? ST큐브인가? 걔 상각이 어려운 자리라고 내가 했는데, 아까 오전에 한 방송에서 ST큐브가 이렇게 긴 장 음봉에서 상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걔 그 말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상 갔어요. 요새는 상을 그렇게 쉽게 들어가더라니까, 애들이. 흔들지도 않아.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그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고, 봉 봐봐야, 종목 봐봐야, 지금 장 다 끝나고 했는데 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왜 방송을 열었냐, 그 레인보우 먹은 거 자랑하려고 열었냐,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까 내가 이제 수익률 보려고 잠깐 열고 있었는데, 이제 녹화를 누르는 바람에 잠깐 이왕 보이니까 얘기를 한 거고,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이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5인데, 나스닥이 이제 이런 날 이게 선반영 되잖아요. 날짜는 우리나라가 빠르더라도 나스닥 우리나라 전날의 나스닥 지수를 보고 우리나라 이 증권계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선반영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나스닥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시간 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내려왔을 때 올라간다든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간다든가 뭐 이만큼 많이 뭐 한 이 정도 아니면 뭐 요 정도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반대의 경우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과 종가가 중요해. 시작과 종가. 시작을 한 종가에서 시작을 했냐 아니면 시작을 한 갭 위에서 시작을 했냐 갭 위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차트나 뭐 아니 차트가 아니라 이제 그 나스닥 실제 이제 일봉을 보면서 코스닥이랑 대조해서 보면 좋은데 그림 백날 봐봤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하나 많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울상 지을 분들이 꽤 계시겠죠. 이제 뭐 어떻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또 견뎌야지. 근데 아니 붙어서 나오든가. 근데 단타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내일 어떻게 이왕 이렇게 어떻게 또 껴 맞추는 저는 오늘 아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차 목표가 오늘의 1차 목표가에서 매도를 한 이유가 이제 음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 한 뭐 좀 애교를 부리는 식으로 뭐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한 1.23 뭐 요런 거 아니면 뭐 갭 떠서 요렇게 살짝 갭 떠가지고 올라가는 아이고 살짝 갭 떠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뭐 이런 거 심하면 뭐 요 정도 요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그냥 뭐 갭으로 그냥 막 완전히 무슨 망치로 내리찍듯이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저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개미인데 아니 세력이라도 그랬지. 뭐 세력이라도 뭐 어떻게 알아? 지가 나스닥 미국 사람들 뭐 다 뭐 저 뭐 능력이 신격화되지 않는 이상 이게 이렇게 갭 하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수 맞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신기하다고.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미 선물하는 거 보면은 해선하는 거 보면은 뭐 잘 맞추나 보지. 돈 안 잃고 하는 거 보면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지. 돈을 안 잃으니까 하겠지. 일부러 돈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닦까 싶네요. 예. 거의 다 나는 날아간다고 보는데 벌었던 것도 다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을 이제 한 이유는 요렇게 이 갭이건 아니면 어쨌거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건 아니면 이거보다도 심한 막 완전히 막 이런 음봉이 됐건 간에 아니면 갭 떠서 무너지는 음봉이 됐건 간에 어쨌거나 이 종가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되는 나스닥 지수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어떤 테마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어떤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든가 아니면 눈여겨봐야 되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잠깐 열었는데 짧게 이제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열은 거예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때문에 열은 게 아니고 그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출발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요렇게 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음봉이 이게 0%잖아 지금 이게 0%잖아요.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이게 그 갭 떠서 상승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 뭐 표시가 되나? 이제 여기상으로 봤을 때 내일 그 우리나라 어디 갔냐 업종 차트 이게 어차피 이제 찌그러뜨려 놨는데 내일 이제 분봉으로 뭐 마땅한 종목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 그 내일 이제 딱 시작을 할 때 이제 이게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어떤 종목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일 여기가 0%일 거 아니에요.
오늘 종가 여기서 끝났잖아. 그럼 내일 이제 시작할 때 갭 떠서 가는 놈, 예를 들어서 1차 갭 떠서 가는 놈, 2차 갭은 아니고 그냥 종가 비슷하게 가는 놈, 일단 가는 놈이라고 우리 규정을 하고 합시다. 안 가는 놈을 일부러 잡을 수는 없으니까 단타는 가는 놈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짝 아주 살짝 개파락해서 이렇게 살짝 개파락해서 아이고 이제 뭐 갭이 살짝 밑에서 됐지만 요렇게 아이고 이거 안 돼. 이렇게 살짝 갭 하락해서 살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놈, 요런 거는 아래 꼬리를 달았겠죠. 요렇게 달았겠죠. 요런 놈, 그 이제 제일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놈은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말아 올리나 보다. 잠깐만요. 이 분봉 좀 보고. 말아 올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이 이 정도면은 이게 뭐 이렇게 지 나름대로 별짓을 다 해봐야 어쨌거나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마이너스 한 2% 내외일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무너지기란 쉽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뭐 더 무너져갖고 마이너스 5% 6%까지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더 내려오지 말라는 법, 뭐 마음 먹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주식은 얘기했잖아요. 정답이 없다고. 예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뭐 이제 이런 경우야 없겠지.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뭐 미국의 돈이 얼만데, 미국 그 나스닥 관련된 그 업체가 돈이 그 다 따지면 얼마인데 여기서 이만큼 이런 거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은 제가 생각에는 이거는 말아 올리면, 그러니까 보합 비슷하게 끝나면 마이너스 2% 내거든요. 뭐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1.89 이런 식으로 이렇게 2% 가까이 내외. 어쨌거나 양봉은 나오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 내일 어떤 종목들을 이제 단타로 하시는 분들, 어차피 내 말 듣고 내일 내 말대로 매매를 하실 분들이 없으리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맨땅에 헤딩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가는 샘플이 나왔으니까, 이왕 샘플이 나왔으니까 나중이라도 내가 이거 오늘 며칠이야? 2022년 9월 14일 나스닥 지금 마이너스 3.98 이렇게 근거를 남겨놔야지. 이제 이런 날 어떤 애들 위주로 종목을 잡아야 수익 내기가 좋을까요? 무조건 수익 내는 법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좋을까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깊이 이렇게 깊이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깊이 아래 꼬리를 달았건 안 달았건 깊이. 그러니까 이 갭이 하락이 큰 애들, 요렇게 종가 비슷하게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깊이 확 내려앉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아니면 애초에 내려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쫙 내려가다가 까딱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침을 달았겠죠. 이렇게 침을 달았겠죠. 요런 종목, 내일은 이제 하는 애들은 요런 종목들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요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 이제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마이너스 1.78 나스닥 기준, 오늘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에 1.78은 나는 몰라. 오늘의 1.78. 2022년 9월 14일 기준, 지금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 마이너스 3% 가까이 되는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렇게 된 상황에, 요런 차트가 형성이 돼 있는 요런 상황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나중에 하루 만에 다 하면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지식량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입력한다고 다 알아. 그리고 또 익숙해져야, 이게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스닥 딱 봤는데 내일 아침이나 이제 새벽이나
아니면 오늘 밤에 봤는데 나스닥 무너졌네.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박살이 났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 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이게 다 지워졌네. 여기가 종가라고 치고 이게 종가라고 치고 종가에서 그냥 올라가는 양봉보다는 이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상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애들보다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보다 갭을 많이 떠서 이렇게 이게 좀 키우겠습니다. 갭을 많이 떠가지고 아까 한 이만큼 했으니까 갭을 많이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죠.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살짝 개파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어차피 이런 애들은 할 거 아니잖아. 음봉을 왜 잡아? 단타인데. 저 단타만 얘기하는 거. 아니 스윙도 그래. 음봉을 왜 잡아? 음봉이 돼서 이제 종가 비슷할 때 3시 한 10분이나 15분쯤에 이제 다음날 갭 떠서 먹는 거 이 갭을 먹으려고 이 종가에 잡는 건 이해하는데 아침에 잡는 거를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줄 알고 음봉을 잡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흥분할 게 아닌데 또 잠깐 흥분을 했죠. 그냥 종가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어떤 애들 잡냐. 별 수만 가지 애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있지만 오늘 마이너스 나스닥 오늘의 지수로서 마이너스 한 1%나 2% 이렇게 좀 많이 무너졌네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이렇게 갭이 적게 이렇게 여기서 이게 종가니까 이왕 다 지웁시다. 마이너스 1%나 2%면 이렇게 갭 살짝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좋아요. 어지간하면 여기서 좀 더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도 좋고 요런 거를 딱 요런 데서 잡는다든가 아니면 딱 여기서 잡는다든가 이런 모양일 때. 근데 보통 이런 모양 아니라 이제 보통 요러겠죠. 요런 모양 아니면 뭐 요런 모양 이러겠죠. 위로 점이 뭐 꼬리가 있건 밑에가 꼬리가 있건 아예 이렇게 돼 있건. 그러니까 뭐 꼬리가 어느 쪽으로 달려 있든 좋은데 저는 이왕이면 밑에 거를 추천합니다. 아래 꼬리를 저는 좋아해요. 오늘 ST 큐브인가 걔도 아래 꼬리가 길어서 내가 와 아래 꼬리 봐봐. 야 얘 뭐 상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 상을 갔어요. 누가 보면 나 기가 막히게 하는 줄 알 거야.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격입니다. 그거는 아래 꼬리 길다고 무조건 상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상 가기가 힘든 자리라고 그랬어요. 음봉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자리라 야 여기서 상을 갈까?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상을 갔어. ST 큐브가.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그래서 재밌는 거야. 답이 없어. 그때 달라. 그래서 내가 2022년 9월 14일 이런 식의 나스닥 차트에서의 이 정도 개파락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날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하고 끊었는데 자꾸 시간 가네. 벌써 23분 됐어. 그러니까 내일은 뭐 제 얘기를 듣고 매매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보고 이제 나중에는 제 영상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그분을 위해서 근거를 남겨 놓으려고. 나스닥이 이런 모양일 때 이 정도 개파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나 2%일 때는 이제 갭 살짝 종가 기준 개파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나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아래 꼬리는 위로 달았건 밑으로 달았건 위아래로 다 달았건 상관없이 이렇게 양봉일 때 양봉이 이렇게 너무 클 때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개파락이라도 이만큼 돼서 잡으면 안 되지. 이거 2.45 오면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주저앉으면은 손실이 크잖아요. 손실이. 그러니까 요만할 때 잡는 거야. 요만할 때. 내가 그 뭐라 그랬어 방송에서. 매수할 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야수성이라고 했잖아. 매도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수할 때 필요한 게 야수성이야. 머리가 파박 되면 매수. 딱 잡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으로 잠사하면 5만 원 잡고 뭐 1,000만 원으로 잠사하면 1,000만 원 잡고 2,000만 원 잠사하면 뭐 1억 잠사하면 1억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야수성인 거야. 매도할 때는
제 기준입니다. 뭐 어디 증권 책자 찾아보면서 이 새끼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그 저기 채널 그 정보에도 써놨듯이 내일은 이제 마이너스 1%나 2%일 때는 이렇게 갭이 살짝 밑에서 시작하는 양봉, 예? 양봉.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최악의 뭐 마이너스 1,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나스닥이 오늘 2022년 9월 14일 이런 모양 기준 개파락 3% 개파락에서 시작하는 기준 마이너스 뭐 3%나 종가가 3%나 4% 심하면은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다. 나스닥이. 그러면 그때는 갭이 적게 내려가서 시작한 애들 말고 요렇게 시작한 애들 말고 요런 애들이 좋아요. 막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종가니까 한 마이너스 한 이게 표시가 안 되냐? 이 정도니까 이거 기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한 3%에서 올라오거나 4%에서 올라오거나 마이너스 5%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애들 뭐 심하면 마이너스 7%인데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양봉 딱 되려고 하는 이런 애들 아래꼬리 길어가지고 이런 애들도 좋아요. 근데 요렇게 이런 애들 좋고 갭이 작더라도 하여튼 갭이 작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쪽에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차트를 그 종목을 샘플로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내일 상승한다는 법이 없잖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평하게 하려고 이 코스닥 종합으로 일부러 이걸로 하는 거야. 종목으로 안 하고 혹시 미친 척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유일 로보틱스로 샘플로 이제 설명하느라고 얘를 갖다 썼는데 내일 유일 로보틱스 저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오른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아직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군지 알아. 뭐 예를 들어 조회수가 예를 들어 20이 나왔어. 그 20명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누군지. 증권을 잘 하시는 분인지 못 하시는 분인지 뭐 어리신 분인지 나이가 많으신 분인지 내가 모르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또 증권계에 몸을 담고 있는 프로페셔널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2%일 때는 이제 2022년 9월 14일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1, 2%일 때는 딱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갭이 살짝 내려가서 시작하는 거. 요만큼 내려가서 시작하는 거. 요 정도 수준. 마이너스 뭐 2%에서 시작하고 2.5에서 시작하고 뭐 한 3%에서 시작하고 요런 애들. 뭐 이왕이면 아래 꼬리까지 달면 좋고. 뭐 이렇게 달아도 좋아요. 이렇게 달도 좋았고. 뭐 근데 이게 제일 좋아. 내 개인적으로는. 나 이거 왠지 싫더라고. 근데 또 이런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가면 막 세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아래 꼬리 달고 안 달고 여부를 떠나서 갭을 살짝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 마이너스 1% 2% 3%뭐 이런 애들 근데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1,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 3% 이하 막 저 밑에 막 마이너스 4% 5%막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 2, 3%가 문제가 아니고 내일 굉장히 깊이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9시 땡 하고 이제 장이 시작이 됐을 때 저 밑에서 이렇게 시작한 애가 있고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뭐 이래 막 여러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로봇주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냥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일 뭐를 원래 하려고 그랬어 아니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 보고 예상치 결과 같은 걸 보고 아니면 어디서 뭐 정보를 받는 곳이 있으면 오늘 뭐 진단 키트가 좋대요 뭐 아니면 뭐 혈장 치료가 좋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찝어주진 않으니까 내가 무슨 신이 아니니까 내가 맞출 자신이 없거든. 그냥 내 나름대로 난 매매를 그냥 성실히 할 뿐이지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이런 애들 뭐 아래침을 탈았건 뭐 어쨌든 이런 애들은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기다리는 거야.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제너포커스라는 종목인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가 쟤네 포커스 하고 싶은데 얘 차트 너무 좋은데 얘 뉴스도 좋은데 나 얘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아니 왜 파란색이냐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양봉으로 딱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래서 감질만 나게 하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딱
되려고 했다가 지금이야! 그러면서 딱 하는 애들. 이때 이제 아래층 이렇게 살짝 있겠죠. 요렇게 위아래로. 그때 잡고 파란 미역 냄새만 맡으면 그냥 나는 버리겠다 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새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딱 변한다. 그럼 던져. 손실 나더라도 일단 던지고 보세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결국 이건 샘플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얘네들의 처음 모습은 이래요. 얘네들의 처음 모습은 왜 안 되냐? 요래. 이게 이제 이만큼 내려갈 수도 있고 이만큼 내려갈 수도 있고 이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처음에는 요렇다니까. 요게 이제 전조 증상이 요거라니까. 그래서 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다시 양봉을 받겠어. 그럼 다시 잡어. 아, 쟤는 포커스 하고 싶다며. 뉴스도 좋고 차트도 좋고 왠지 오늘 이게 끌려서 하고 싶다며. 그러면 잡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다시 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음봉이 돼서 버렸다고 해서 이걸 양봉이 됐다고 그냥 손 놓고 혀차면서 아까 버리지 말걸. 이게 아니라 얼른 하라니까. 매수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할 때는 또 냉정하게 손절을 하는 거고, 또 상승한다고 해서 괜히 흥분해가지고 아싸 이럴 게 아니라 얼른 목표가 책정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얼른 목표가 책정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여기서 다 지워야겠다. 이게 종가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목표가 어디겠어.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3분의 2 버려야지. 저 뒤에 차트를 봐야겠지만 저 뒤에 없어. 저 뒤에 차트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저 정고점 해서 돌파를 하면 내가 오늘 레인보우틱스 이렇게 버렸다니까. 여기 1차에서 그냥 여기서 버렸다니까. 여기서 버리고 아니면 내가 한 뭐 10만 원 정도 샀다. 그럼 여기서 한 7만 원 정도 버리고 아니면 계산하기 싫으면 5만 원 정도 버리고 때려가면 다 버리고 돌파해서 2차까지 갔다. 그러면 나머지 2만 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20% 후반대야. 그냥 17%, 18%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25%, 아니 1차가 22%, 근데 2차가 26%야. 근데 이게 내려갈 기세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차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상도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상을 잘 가게끔 만들어진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로봇주 그 시기 뭐였지? ST큐브 걔가 상가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그 말을 한 이유가 ST큐브를 미워해서 그 말을 했던 게 아니야.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하루 만에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메시지, 중요한 거, 오늘의 메시지. 나스닥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제 그냥 하락을 했건, 종가 기준 그냥 하락을 했건, 종가 기준 갭하락을 했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갭이 이제 종가가 요렇게 끝나냐, 요렇게 끝나냐, 아니면 더 많이 이렇게 끝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 3%, 4%,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5%라고 치면, 다음날 단타를 잡아야 되는 종목의 그 차트 이제 시작점, 매수 자리를 되도록이면 종가 기준 더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잡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갭이 종가 기준 이제 하락이 작으면 종가 기준 좀 낮은 데서, 하락이 중간 정도 하면 중간에서 정말 깊은 마이너스 막 4%, 5%, 뭐 최악의 마이너스 6%, 7% 이러면 정말 깊은 데서 올라온 애들 위주로 잡아야 무조건 먹는다는. 어이구, 제 뭐 음성인식 돼가지고 뭐 떠드네. 그러니까 제 이 매매법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익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수익을 낼 확률이 크다. 중요한 건 수익을 낼 확률이 크다. 왜? 이제 지수 자리 매매라고 그래서
이제 지수 자리를 선반영한 매매법이 그래도 좀 안전해요. 나름 손실도 덜 나고. 나는 손실이 덜 나는 매매법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매매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왕 나스닥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무너진 날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말아 올리지 못하고 저렇게 해거를 비리비리 한 날, 이런 날에 선반영을 돼서 다음날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장을 열렸을 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되도록이면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으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오늘 방송을 킨 거예요. 이제 오늘 저 늦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벌써 새벽이야. 1시 28분이야. 물론 내가 잠자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뭐 햄버거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지금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햄버거도 못 먹었어. 배불러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스닥이 왕창 개파락으로 무너진 날, 무너진 종가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 시작도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 먼저 봐야지, 지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왕 이거 저거니까 코스닥 종합이니까 이게 뭐야, 일봉이야? 일봉으로 이렇게 보는데 내일 시작을 하는데 내가 마이너스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일 이 분봉으로 봅시다. 편하게 이렇게 이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됐는데, 내일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2.44. 이거 일봉으로 하는 게 낫겠는데. 내일 이제 여기가 종가예요. 내일 여기가 종가인데, 내일 장이 딱 시작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오늘이 나스닥 마이너스 한 1%, 한 1.78 정도에서 종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럭저럭 평범한 갭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좀 나름 평범한 수치잖아.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1.78이면 죽을 만한 뭐 지수는 아니잖아요. 막 뭐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릴 만한 지수는 아니잖아. 그랬는데 이제 내일 코스피는 이제 일단 뺍시다. 나는 코스닥을 좋아하니까. 코스닥이 지수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를 봤는데, 종가 비슷하게, 종가까지는 아니겠지. 종가보다 살짝 마이너스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 심지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이제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거야. 근데 너무 이제 언밸런스한, 이게 문제인 거죠. 마이너스 1.78분이 안 됐는데 너무 밑에서 이렇게 막 마이너스 막 2%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이거든 간에. 아니면 반대로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무너졌는데 다음날 우리나라 코스닥 장이 막 갭상승으로 막 한 1.23 정도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다 나가리예요. 의미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1.78 무너졌으니까 어느 정도 개파락에서 요렇게 시작을 할 때, 요렇게 이거든 간에 하여튼 9시 1분 2분이면 요런 모양일 거 아니야, 일봉이. 근데 내가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헷갈릴 것 같아. 이거 됐건 이 둘 중에 뭐가 됐건 간에 요런 정도 마이너스 한 요게 한 1%나 1.23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좀 과장돼서 합시다. 마이너스 한 7% 정도. 완전 박살났어. 하루 종일 무너졌어. 새벽 내내 무너졌어. 근데 우리나라 내일 코스닥 장이 마이너스 한 3% 정도에서 이렇게 3%에서 올라올까? 내려가겠지? 3%면 한 5%면 올라올 확률이 있는데, 한 3%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음봉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날 삽으로 확 퍼갖고 올리듯이, 이 표현 좋은데, 삽으로 팍 퍼갖고 올리듯이 밑에서 이렇게 개파락, 이 종가 기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든 살짝 돌파해서 끝나든
말도 안 되게 돌파 이렇게 해서 진짜 뭐 미친 척하고 산 가까이 가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잡는 거는 그러니까 지수를 똑같이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설명할 거랬나? 이게 종가면 흥분할 일이 아닌데 괜히 흥분하고 있네. 종가면은 나스닥도 예를 들어 요렇게 됐는데 코스피도 요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 반영을 하면 돼요. 근데 나스닥은 이렇게 됐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설명 다 나가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저 평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매매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예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스닥과 코스닥이 엇비슷한 시작, 그러니까 나스닥의 종가와 코스닥의 내일 아침 시작하는 코스닥의 시작이 엇비슷하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엇비슷하게 만났을 때 이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뭐 1%일 때는 얼마, 2%일 때는 이렇게, 3%일 때는 얼마,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또 설명하면 뭐 저 짜증나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법이 사용을 하실 때 그래도 수익을 낼 확률이 나름 확률적으로 크다. 확률적으로 높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나스닥의 종가와 내일 아침에 코스닥의 시가가 완전 말도 안 되게 완전 언밸런스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면 돼. 나스닥이 여기인데 뭐 코스피가 뭐 코스닥이 뭐 여기서 시작하고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고 아니면 저 아래서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방금 제 종전에 얘기한 그 매매법은 적용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지금 백날 설명해봐야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모르시겠지만 내일 이제 제가 이제 거리가 생긴 거지. 내일 방송을 할 거리가 생긴 거지. 이렇게 나스닥이 박살난 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 어저께 내가 설명한 게 그런 뜻이다. 이제 이게 생기니까. 오늘은 백날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의 그 증권에 대한 그 견해가 어느 만치인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365일 그 얘기 한 거야. 365일 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슬슬 그냥 이렇게 그 방송 보시다 보면 200개 정도만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300개 이상의 지식을 가지시게 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마음 이렇게 괜히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마우스 만질 힘만 있으면 증권을 할 수 있는 거잖아. 80 넘게 90 넘게도 할 수 있어요. 증권은 만지 마우스 돌리면서 왼쪽 오른쪽도 필요 없어. 왼쪽 버튼 누를 힘만 있으면 돼요. 결국은 수저로 밥도 먹을 힘만 있으면 증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뭐 50인 사람도 40년 남았고 40인 사람도 50년 남았고 30인 사람도 뭐 100살까지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30살이면 70년이 남았는데 뭘 하루 이틀 만에 이걸 막 빠삭하게 다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어설프게 막 듣다 보면 나중에 그게 조합이 된다니까 머릿속에서 그때 그 새끼 그거 나스닥 개파락에서 떨어진 날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어우 오늘도 나스닥 장난 아닌데 마이너스 한 5% 내려왔는데 그 영상을 한번 봐봐야겠네. 그거 보면 되지. 근데 물론 언젠지 알 수가 없겠지. 내가 제목을 일일이 달아놓진 않거든. 뭐 나스닥 무너졌을 때 매매법 그러면서 내가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도 이게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뭐 내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게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수준에 맞춰서 이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양봉, 음봉이 뭔지도 몰라. 근데 뭐 그런 사람, 이 숫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더하기 빼기 얘기해봤자, 곱하기 나누기 얘기해봤자 뭘 알겠냐고.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답답해 할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초반이니까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내가 의욕이 꺾이지 않아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면 그때쯤 복습도 한 번씩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개파락에서 시작한 뭐
그런 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오늘보다 그렇게 두 번째 복습하는 그날의 방송이 더 이제 처음부터 방송을 쭉 보신 분이라면 알아듣기가 쉽겠죠. 그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자고요. 급하게 하지 말고. 주식 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만에 느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나스닥이 개파락이는 근데 나스닥이 워낙 갭상승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그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법이 따로 있는데 이제 오늘은 개파락으로 이제 확 음봉으로 주저앉았을 때 지금 아직도 못 말아 올리고 있죠. 분봉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예, 아직 못 올리고 있네요. 이제 돌파 120선을 돌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하게 여기는 120선을 돌파해서 지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확 올리기 힘들 거예요. 이름은 한 번에 올리기 힘들어. 근데 중간중간 물량도 한 번씩 받으면 좋은데 얘가 이상하게 지금 늘어지고 있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이게 만약에 종목이라 그러면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어느 정도 얘가 뭔가 틀을, 모양을 잡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이런 거는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한 번씩 해주는 거야. 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 아, 이제 횡보를 좀 길게 해서 지지를 해야 손댈 만한 가치가 생긴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뭐 할 수 없고.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날은 지수 따라 그 매매법 지수 따라 매매법 하면 좀 이상하고 지수짜리 매매법이 맞는 표기겠죠. 지수짜리 매매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수익을 낼 확률이 크다. 예,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 모든 분들이 락 걸리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